안녕하세요. 메가 CST 경찰영어 박수연입니다. 자, 2017년도 2차 9월 2일 시험이 이제 끝났지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좀 잘 쉬셨어요.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야 앞으로 남아있는 내년 시험까지 6개월 정도 여러분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잘 보내려면 지금 좀 많이 놀고 여러분 좀 스트레스를 확 날려야 공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덜 놀았다면 아직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영화라도 한 편 보시고 친구도 좀 만나고 좀 리프레시할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클리닉에서는 이제 놀 만큼 다 놀았어요. 다음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이 마음 안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있죠. 이 물음이. 그래서 사이에 카톡으로 문의도 많이 왔고 게시판에 질문도 뭐 어떤 거 들어야 돼요? 선생님 공부 어떻게 해요? 되게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이게 꼭 저한테 질문하는 학생들만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아니죠.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수험생이라면 아, 나 뭐부터 시작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시험 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원포인트 클리닉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뭘 해야 할지라는 말을 그 물음을 하기 전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해야죠.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점수대별로 다양하겠지만 우선 좀 크게 70점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물론 이번 2차 시험만 가지고 그때 받은 그 성적만 가지고 여러분이 70점 미만인가 70점 이상인가 요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난 영어 시험보다 이번 2차가 좀 많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한 60점, 65점 받으시면 본인이 7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번 시험 점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번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이 여기저기 동형 모의고사 봤었죠. 그 시험 봤을 때 내가 60점대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80점대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점수대입니다. 그냥 단순히 몇 회 봤으니까 총점 더해가지고 몇 회 평균 나누기 이렇게 해서 평균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시험을 볼 때마다 뭐 50점대도 있었고 80점대도 있었지만 나는 항상 거의 70점인 때가 제일 많았다라고 하시면 본인의 평균은 70점이라고 잡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어느 정도 점수대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일단 처음 영어를 경찰 영어 시작을 해서 한 8개월 정도의 컬이죠. 누구 수업을 들었던 간에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던 8개월 정도 배워서 내가 첫 시험에서 60에서 70점 사이까지 나옵니다. 보통 요 사이 나오고요. 70점 넘는 일은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흔치 않아요 하시면 본인의 점수대는 지금 70점 미만인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상담을 해도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선생님 제가 70을 잘 못 넘겨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기본 내용 중에 여러분이 뚫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도대체 기본 내용에 뚫린 게 뭔데요? 일단은 문법이죠. 자, 이번 시험에 되게 특이하게 5문제가 문법으로 나오고 그것도 안 나오던 유형에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한 2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눈에 보였을 건데 열심히 한 학생도 얘 뭐지? 해설 강의 들으면 아 배웠던 거 그거 묻는 거구나 싶지만 나온 유형이 이렇게 여러분 흔히 보던 유형이 아니라서 틀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70점 미만 아직 70점은 어디 가서 시험 봐도 제가 잘 못 넘어요 하시면 기본 이론 중에 문법 파트는 한번 빠르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본 이론을 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다르게 뭐 하실 게 없다면 혼자 보기에는 좀 그렇죠. 좋아하지도 않는 문법 혼자서 이거 포인트 다 보려니까 아 뭐였지 싶고 그럴 거면 기본 이론 중에 어휘 수업이나 이런 건 빼시고 문법 내용만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 문법의 첫 강자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품사하고 문장 성분인데 뭐 품사랑 주어 동사 이런 건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 건 스킵을 하시고 시제, 조동사, 가정법 이런 식으로 대단원의 내용 중심으로 빠르게 한번 정리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독해 필수 어휘, 수능 수준 어휘죠. 요 단어 가지고 있는 단어장 휘리릭 넘겨보시고 기억 안 나는 건 앞에 V체크 띄워서 그것만 빨리 한번 먼저 보세요. 물론 여기다가 기출어휘도 한번 봐주면 좋은데 일단은 기본에 내가 어디 뚫린 게 있나 없나 그걸 보시고 문법이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정리가 잘 안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생각보다 독해 필수어휘 기출어휘는 오히려 잘하는데 필수어휘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이번 시험은 독해 필수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기출어휘하고 어휘 시험의 중요한 내용 선생님이 짚어준 거 열심히 하시면 맞추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또 몰라요. 다음번에는 독해 필수 어휘도 어휘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독해를 봐서든 어휘 시험을 봐서든 이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다 하면 뭐 하느냐 이제
정규 강좌 예전에 들었던 심화를 한 번 더 들으셔도 되고, 왜냐하면 모든 수업 다 처음 들을 때 다 아는 것 같지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수강했을 때 훨씬 더 이해도나 내용 정리가 잘 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까지 듣기는 좀 지루해요, 여러분. 두 번 정도는 들어보는 거 추천입니다. 기본 빠르게 정리하시고 심화를 가도 되고, 나 기본을 했는데 지루하게 심화 또 들어요? 막 이러시는 분도 있죠. 그런 경우는 보통 특강이 깔리죠. 문법 특강, 독해 특강, 또 구문 독해 특강. 저 같은 경우는 커리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단타로 15강을 넘지 않는 식으로 특강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자기 듣던 교수님도 괜찮고 뭐 제 수업 들으셔도 좋고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특강으로 이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들었던 정규 계속 듣기가 지루하다면 이제 이거까지 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던 뭐 문제풀이나 심화를 한 번 더 타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60점, 70점을 못 벗어납니다 하시는 분은 분명 어딘지 모르지만 기본기에서 뭔가 뚫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찾으셔야 돼요. 특히 어휘는 뭐 어느 점수대나 다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제가 시험 보면 70점은 무조건 나와요. 70점 이상은. 70에서 80점대가 있을 거고요. 80에서 85점대가 있죠. 그리고 85 이상, 늘 85, 90은 맞습니다. 이렇게 나눠야죠, 이제. 네, 일단 요 70점 이상자 어느 점수대에 걸리던 다 똑같이 확인은 해야 되죠. 그리고 물론 70점 미만도 여기 해야 할 거 제가 얘기했는데 그 내용 다 통합입니다. 자, 혼자서 정리를 한다. 어디를 정리할까? 자, 그걸 좀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좀 전에 한 얘기하고 겹치는데 우선 어떤 수업을 듣기 전에 좀 쉰 다음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전에 수업 들었던 내용을 내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지 한 번쯤 빠르게 점검은 필요합니다. 자, 문법, 어법 포인트 정리 필요하고요. 그 다음 독해는 얘기한 것처럼 필수어휘 내가 까먹은 거 있나 없나. 그 다음 이제 70점 이상자 되면 기출어휘, 수거, 이디엄, 생활영어 했던 거 있죠. 그것도 마무리 특강에서 6시간 정도 했던 거 자료 정리된 것들이 있으시면 그걸로 빠르게 중요한 것들은 한번 보고 가는 게 맞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사실은 이제 70점 이상자 정도 되면 문법이 모자라요. 그냥 여러분 제 수업 중에 하나 추천을 할게요. 본인이 듣고 있는 교수님이 가진 수업 중에 문법만 요약하는 특강이 있다면 그거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혼자 정리하기는 전 잘 못하겠는데요. 근데 기본도 저는 정말 들으려니까 죽을 것 같아요. 하시면 경기북부여 무료 특강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4시간인데 4시간 특강 그 무료 특강 중에 3시간은 전체 단원 중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시험에 나오는 필수 포인트만 저랑 빈칸 채우기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3시간이 끝나면 뒤에는 여러분 문제를 풀고 해설하는 식으로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무료 특강이니까 문법 요약 특강. 시험 전에도 제가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하시면 상관없지만 아니라면 그거는 이제 단원별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자, 지난번에 이벤트도 했었는데 그래머 스킬스는 딱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정리와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제가 포인트를 맞춰서 강의를 한 4월 달에 했던 아침 특강 내용입니다. 교재하고 강좌하고 여러분 평이 좀 좋아서 문법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휘 부분은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자료 주고 이거 시험에 꼭 나와 해도 본인이 외우지 않으면 이건 선생님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또 봐 이러지 말고 단어 안 되는데 영어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어휘를 꼭 반드시 그 다음 점수대가 70점 이상자인 경우는 요 기출어휘 수거 이디엄도 하시고 70점 미만이신 분은 아까 독해 필수어휘 점검하라고 했죠. 그거 하고 이런 것들도 각 교수님별로 저도 그렇고 다 마무리 특강이나 아니면 그 전에 단타로 하는 테마 특강으로 어휘 특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강좌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못할 때는. 그래서 어쨌든 어휘 점검하시고. 자, 이제 사실 여기 페이지는 70점 이상자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라고 했죠. 왜냐면 70점 미만은 아직 뚫린 부분이 있으니까 걔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 가는 게 맞는 거고. 70점 이상의 고득점자한테 제가 가장 주의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하나는 이 독해 파트입니다, 여러분. 자, 옆으로 좀 올게요. 자, 독해에 대해서 제가 왜 전직열 문제를 보면 딱 절반인 10문제가 독해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 독해는 늘 하나 틀리거나 다 맞아요. 이렇게 독해 잘하는 친구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내가 다 맞았다고 다음번 독해를 또 그렇게 수월하게 맞느냐면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는 약간 뒤에 순서상 뒤에 할 수는 있지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독해는 영어 중에서 가장 감의 영향을 많이 받죠. 독해 잘 하니까 살짝 바빠서 났어요. 단어 좀 외우고 다른 법이나 한국사 하느라고 좀 놓는 순간 다음번 풀셋의 시험 보면 별거 아닌 시험 되게 쉬운 문제인데도 독해를 틀려옵니다. 그럼 또 난리가 나죠. 어머 선생님 저 독해 맨날 다 맞았었는데 왜 이런 거죠? 애들 다 쉽다는데 저 막 3개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퇴보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한동안 안 보면 다 똑같아요. 모든 과목, 특히 영어도 다 마찬가지지만 감이 떨어져서 쉬운데도 함정 나오면 바로 걸리고 이상한 데 꽂혀서 답 이상한 거 찾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는 꾸준히 푸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랬더니 여러분 이 얘기하죠. 선생님 지금부터 독해 양치기 하면 되나요?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란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만 많이 푸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물론 많이 풀면 좋은데 그냥 많이 풀면 별로 실력 발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해를 한 달 동안 매일 10문제를 풉니다. 그럼 30일간 풀면 여러분 한 달에 300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내가 300문제를 푸는 동안 시간을 쏟아부은 만큼 아웃풋, 나의 실력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채점한 거 한번 잘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주제 제목 요지는 다 맞아 거의. 어쩌다 하나 틀리고 되게 어려운 거 아니면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빈칸은 1회에 10문제 중에 빈칸 2개 나온 거 다 틀려요. 그 다음 2회 때도 빈칸 3개 나왔는데 다 틀려요. 뭐 이런 식이에요. 어쩌다 하나 맞고 빈칸은 싸그리 다 틀립니다. 그럼 300문제를 푸는 동안 여러분은 원래부터 잘하는 주제 제목 요지만 계속 잘하게 됐고 못했던 빈칸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얘는 해결이 안 된 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많이 푸는 거 좋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개씩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안 되고요.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죠. 약점 공략이라고 하죠. 빈칸이 안 돼? 빈칸 연습하셔야죠. 그래 순서가 안 돼요? 그래 순서 연습하셔야죠. 문장 삽입만 나오면 쥐약입니다. 그것만 따로 어떻게 해야 내가 문제를 잘 풀지? 도대체 문제 푸는 순서는 뭐고 방법은 뭐고 지문 안에 누구 때문에 얘가 답이고 얘는 아니지? 그 연습을 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잘 못하는 이 유형이 해결이 돼서 그 다음은 이제 문제 많이 푸시면 그대로 실력으로 남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냥 푸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경. 여경은 선생님 독해 어지간하면 다 맞아요 이러는데 어지간하면 다 맞아갖고 안 되고 여러분 여경은 10개 다 맞아야 돼요. 왜냐면 앞 페이지는 뭐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휘하고 여러분 수거 이디엄 겁내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한 대 꼭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안 했던 건 나오기도 해요. 앞 페이지는. 하지만 독해는 꼭 단어를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죠. 독해 정도는 만점 목표로 하면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휘, 생활영어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 되도록 많이 해서 그 안에서 꼭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지 듣보잡은 선생이 봐도 듣보잡인 게 나오니까 그건 기대할 수 없어요. 다 안다는 건. 앞 페이지는. 그러니까 독해는 정말 견고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은 이제 9월이고 여러분이 10월부터 영어를 제대로 한다고 쳐도 10월, 11월, 1월, 2월까지 건 4개월입니다. 4개월 내내 문제만 푸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정리하고 외울 거 외워주면서 문제를 같이 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친 듯이 모의고사 풀고 문제에 빠져 지내는 건 1월 문 풀 때 하셔도 충분하니까 우선 11월, 적어도 11월까지는 여러분이 독해나 어휘 이런 거 정리하는데 좀 시간을 쏟으셔야죠. 자, 그래서 독해할 때 여기 순서 잡아놨죠. 특히 여경이에요. 그냥 읽고 해석해서 답 찾으니까 주로 맞지만 조금만 문장 복잡하고 어려우면 해석도 안 돼요. 이런 경우 구문 독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구문 독해 하라 그랬더니 또 막 독해할 때 첫 줄부터 주어 동사 끊고 이러던데 구문 독해는 구문 독해고 연습을 이렇게 하란 얘기고요. 주제 찾으라고 하면 거기다가 지문 분석하시면 안 되죠. 쭉 읽고 타픽이 누구고 어머 however 나왔네 밑줄 긋고 얘가 중요한 말이네 형광펜 치고 그렇게 해서 독해를 푸는 거고 긴 문장 해석 연습은 단문 빈칸 복잡하게 나왔을 때 맞춰야 되잖아. 고득점 가려면. 그 연습도 필요하고 독해도 문장 길고 뭔 말이야 싶은 거 2지문에서 재수 없으면 3지문까지도 경찰에 나옵니다. 그래서 독해가 절반이기 때문에 독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번 같은 경우에 지문은 짧았는데 이번 2차 시험이요. 되게 난해했죠. 들었는데 이거 뭔 말이야 싶은 거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구문 독해 좀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구문 독해를 뭐 특강을 듣던 아니면 예전에 들었어야 하시면 문제집 한 권 정도는 특히 여경 같은 경우는 손으로 쓰고 다시 쓰고 어머 이거 뭐지? 그 노력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게 쌓여서 빨리 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니까 제대로 잘 풀고 이런 단계를 가는 거죠. 그거 하신 다음에 이제 독해 문제를 푸는데 이것도 그냥 쭉 읽고 답 가장 유력한 게 3번인 것 같아. 이제 이러면 컨디션 좋으면 맞죠. 근데 컨디션 나쁘면 지문에 답의 근거도 아닌데 혼자 꽂혀가지고 그거 있는 거 답 체크하고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독해는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다 여기까지 왔으면 어느 선생님 수업이라도 독해 수업 들었죠. 그 수업 들은 거 따로 여러분 문제 푸는 거 따로예요. 대부분 보면. 책이 깨끗해 일단. 그게 아니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 안에 만약에 20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다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으로 저는 문장 스킵하는 거 안 좋아해요. 일단 다 읽으세요. 근데 문제는 다 읽어도 틀릴 수 있죠. 그거 왜 그래요? 독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해석해서 그래요, 여러분. 독해 문제는 필자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어려운 단어 있고 막 문장 복잡하니까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수식인가? 얘 동사인가? 그러느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그래서 필자가 무슨 말 하는데?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문 분석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독해 풀 땐 여기다 주어, 과로, 동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읽으세요. 읽는데 첫 줄에서 당연히 주제어 뭔지 나오면 초반부에서 토픽을 찾고 그 다음 20문장이 전부 답의 근거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제문이나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은 예를 들면 한 문장에서 3문장 정도가 정답의 힌트예요. 그럼 나머지 17문장은 들러리지? 이 들러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필자의 주장이나 요지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려요. 왜 그러냐면 해석을 다 했음에도 왜 맞았다가 틀렸다가 미친년 널뛰기를 하냐면 지문을 다 읽었는데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랑 그 하고 싶은 말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을 구별을 못한다는 거지. 그건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독해입니다. 읽을 독에 풀 해자잖아요. 이해를 해야 한다고. 이게 하고 싶은 말이고 이 말을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이걸로 뒷받침하는구나. 그래서 뒷받침에 있는 내용을 쏙 빼고 필자의 주장이 담긴 문장만 찾아서 요 밑줄 친 형광 펜진 문장만 가지고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막 읽기 바빠요. 막 뭐지? 여기까지 다 읽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70점 이상이에요. 여러분 고득점 아니에요. 특히 이번 시험에서 7, 80 나오면 상당히 고득점이에요. 근데 시험은 운칠기삼이라고 했습니다. 운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좋은데 시험장 가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낮은 점수 받기도 하죠. 우리한테도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고 시험장 가서 어떤 시험 유형이 닥칠지 모르니까 평소에 연습을 할 때 좀 촘촘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고득점인 만큼 많이 푸는 것보다 문제 많이 푸는 건 1월 정도 가서 하셔도 충분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할 건 구문 독해, 그 다음 문제 풀 때 얘가 왜 답인지 아닌지, 특히 빈칸은 정답의 근거가 지문에 있고 그 단원에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게 답인데 여러분 그냥 쭉 읽고 빈칸에 얘를 넣었더니 해석이 어울려. 답인 것 같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빈칸에 넣어서 해석이 자연스러운 건 당연하고요. 그런 선지는 2, 3개나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얘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지문에 있습니다. 그거 찾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좀 어려운 지문 나와도 여러분 극복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독해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려웠습니다. 쉬운 것도 있었지만 지문도 눈에 안 들어오는 소재에다가 그죠? 빈칸 19번인가요? 그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좀 키우고 발전을 시키려면 꼼꼼하게 공부하는 버릇을 지금부터 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하시고 문제는 언제 푼다고요? 중간중간 일주일에 한 번 하프 풀고 모의고사 푸는 건 괜찮은데 그 문제 푸는 거가 주가 되면 안 된다고요. 예, 그거는 12월 말이나 1월부터 하셔도 충분하니까 우선 본인 성적에 따라 이렇게 영역별로 꼼꼼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원 교수 카페 게시판이나 아니면 거기 게시판 가보시면 제가 답글 쓸 때 제 전화번호 오픈을 합니다. 또 더 궁금하신 건 저한테 카톡 보내고 문자하셔도 되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1차까지의 계획 잘 세워서 우리 내년 1차에는 모두 경찰 됩시다. 예, 인사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